이화의 마지막은 서동주가 괴한에게 청부살인을 당할 뻔한 장면으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괴한의 손엔 빨간색 큐빅이 박혀있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죠. 반지의 글자를 자세히 보시면 ROKMC 필승이라는 글자가 적혀져 있는데요. 해당 용문은 대한민국 해병대라는 약어입니다. 해병대는 오랜 전통과 자부심 그리고 필승의 정신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요소는 단순한 소품 이상의 상징성을 띠며 극중 인물들의 과거와 연결된 조직적 배경을 암시하는 단서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서동주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의 전화기의 목소리를 듣고 단번에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의 주인공이 염장선의 비서인 청구호라는 사실을 알아내는데요. 눈으로만 보는 걸 전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도 전부 포토 메모리의 능력으로 기억하는 설정? 염장선이 서동주를 살해하려 하는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허일도 때문이었는데요. 대상그룹의 회장인 차강천은 허일도를 부회장으로 승진시켜도 되는지 여론조사를 해보라 말하며 서동주에게 열흘이라는 시간을 주었죠. 암행어사한테 암행 이유를 물어서 미안하군. 열흘 동안 이 헬기 계속 쓰게. 이동시간 절약해야지. 그리고 허일도는 당연히 자신이 부회장이 될 것이라 생각한 듯 오히려 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고 말하곤 자신의 일기를 마음껏 이용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허일도는 부회장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고 오히려 동주의 직속 상사가 부회장의 자리를 차지해버렸죠. 애초에 차강천은 이미 여론조사는 핑계였고 서동주를 테스트해보려고 한 듯 보여지는데요. 부회장의 자리는 정해놓았고 과연 서동주가 자신의 사유를 제대로 판단해서 조사를 하는지 확인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자신의 손녀인 여운남과의 관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동주를 대산에서 내쫓지 않고 다시 품은 이유는 바로 서동주가 보여준 행동 때문이었는데요. 서동주는 허일도를 부회장 자리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차강천에게 보고했고, 여운남과 동거를 했던 직접적인 이유도 서동주는 그녀가 차강천의 손녀임을 알고 접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그를 다시 받아들이기로 한 듯 보이죠. 단순히 자신의 권력만을 위해서 회사에 헌신한 것이 아니라 차강천에게 진심으로 대한 것이라 생각해 서동주를 내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차강천은 자신의 숨겨진 친아들까지 서동주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며 자신이 동주를 신뢰하고 있다는 표현을 대놓고 보여주었는데요. 염장선이 서동주를 자르라는 말에도 달로와 골드바를 서동주를 직접 시켜 자신의 뜻을 전달해 주었죠. 하지만 오히려 염장선은 그를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대산에 심어둔 허일도가 부회장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결국 서동주가 그룹을 돌며 수집한 허일도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부정적이었기에 부회장이 될 수 없었죠. 그런데 허일도에게 부회장의 자리에 앉지 못한다는 차강천의 말에 상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감옥도 가고 같이 밥 먹고. 왜? 여기에서 감옥도 갔다는 대사가 나오죠.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 같은데요. 과거 여운남의 아버지가 사망하게 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여운남은 허일도가 그 사건의 범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여운남의 본차인 홍화연 배우는 인터뷰에서 자신만의 복수를 하기 위해 서동주도 버렸다고 말했는데요. 결국 여운남은 염장선이 자신의 아버지를 사망케 한 진짜 핵심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스스로 염장선의 조카 며느리가 된 듯 보이죠. 그리고 염장선은 1화에 나온 것처럼 이용할 수 있는 건 전부 이용해 먹으면서도 자신의 비자금이 완성되자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서동주를 청부업자를 고용해 살해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었는데요. 유 팀장을 살해한 후 서동주도 목 졸라 살해하고 사건의 진실을 묻어버리려고 했던 계획인 듯 보이죠. 하지만 그 배후에는 염장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바로 청구호에게 찾아갔죠. 그리고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는 서동주와 얼굴과 손에 상처를 입고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바라보는 청구호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의 옆으로 보이는 와인과 문의 형태를 보면 그 장소는 바로 염장선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 또한 염장선의 것이며 서동주의 지시를 받아들이고 청구호가 직접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듯 보여지는데요. 청구호는 자신이 원해서 이용했던 해킹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말했고, 염장선은 노트북을 바라보며 놀란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죠. 염장선은 과거 검찰총장과 국정원으로 일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하인 청구 또한 국정원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임을 그의 대사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나라사랑기금이 2조가 넘는다는 사실과 그 돈의 행방에 대해 서동주가 알고 있는 이유는 염장선의 집에 골드바와 함께 달러를 들고 간 그날 그의 집에 녹음기를 설치한 것은 아닐까란 생각이 드는데요.
식탁 밑에서 서동주의 손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던 것은 아닐까요? 2조가 넘는 돈을 그리 쉽게 그리고 대가리에 숨겨놓고 도망갔다는 대사로 보았을 때 염장선은 큰 돈을 암호화폐로 저장해 두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해당 번호를 머릿속에 기억해둔 듯 보이죠. 그리고 해당 장소는 누구의 집인지 짐작은 되지 않으나 차강천 회장의 비밀 공간에 있던 전파 차단기와 비슷한 모습으로 볼 때 어쩌면 회장의 집 내부에 특정 공간이지 않을까란 생각도 드는데요. 아마도 그 공간은 차강천의 사위인 허일도의 공간처럼 보입니다. 대산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거냐 묻는 동주의 말과 함께 목숨을 위협받는 듯 보여지는 허일도의 모습이 함께 나오는데요. 허일도가 왼손에 들고 있는 책 속엔 과거 여운남의 아버지가 사망한 이유가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돈과 여운남 딱 두 가지만 원한다 말하는 서동주의 대사와 함께 울고 있는 여운남이 나오는데요. 서동주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곤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우는 듯한 모습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미 아시다시피 서동주는 사망하지 않았죠. 다음 스토리는 기억을 잃은 서동주의 모습으로 스토리가 진행되는데요. 그런데 2화를 보시면서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네 몸 절반은 누구 거? 누나 거. 서동주의 누나가 말한 이야기 중 네 몸의 반쪽은 누구 거냐고 묻는 질문에 누나 거라고 답하는 서동주였죠. 한지에는 이미 보물섬 방영 전부터 특별 출연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밝혀주며 이목을 끌었는데요. 대본 리딩 당시 보물섬 제작진은 베일에 쌓인 배우가 있다고 전하며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높였는데요. 보통 이런 말은 친남매끼리 절대 하지 않는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말한다는 건 남남? 이야기의 흐름으로 볼 때 아마도 수녀인 서현주는 과거 어떠한 사고를 경험한 동주에게 장기 이식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한 것이 아닐까란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의학계에서는 장기 이식과 관련하여 가족 간의 기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그 과정에서 신체 일부가 공유된 것을 표현한 대사처럼 보여지는데요. 물론 드라마 속 대사는 이러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서동주와 누나 사이에 과거 중대한 사건이 있었음을 암시하는데요. 한지혜가 단순하게 특별 출연을 한 것이 아니라 과거 사건을 밝히는데 핵심적인 인물처럼 보여지는 대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서동주의 부모가 등장인물에 없는 이유는 과거 여운남의 아버지가 사망한 사건에 상대방 차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게 서동주는 누나에게 장기 이식을 받았던 것은 아닐까요? 그 사고를 함께한 서동주는 살아남았고 누나에게 장기 이식을 받았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서동주 누나의 정체가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서동주의 과거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미철이 서동주에게 반복적으로 깡패라고 부르는 장면을 보면 과거에 동주가 사람을 때리는 사건이 등장했음을 암시하는데요. 단 2화 만에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든 보물섬이기에 3화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메가무비였습니다.